1866년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 1975년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극적으로 발견. 반환 협상이 시작된 지 20년, 빼앗긴 지 145년 만에 외교장각 의궤 전체가 국내로 돌아왔다. 방대하고 치밀한 기록 정신과 놀라운 예술성으로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의궤.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으로 평가되는 의궤의 영광과 순환의 역사를 통해 21세기 우리가 되새겨야 할 역사와 전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최근에 이 의궤가 반환되면서 의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혹시 의궤라는 용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마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이야기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의궤는 의식과 괴범을 뜻합니다. 우리 의식, 조선 왕실에 이제 혼례식이라든가 장례식, 잔치, 또 사신 영접과 같은 이런 중요한 의식이 있으면 이 괴자는 바퀴괴자, 우리 궤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하나의 바퀴처럼 그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범자는 모범 범자, 하나의 모범 전범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왕실의 중요한 의식, 행사, 예를 들어서 혼례식이건 장례식이 있으면 그 전대 왕들이 행했던 그런 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정리를 하면 아무래도 훨씬 편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장례식 같은 게 예를 들어 영조의 장례식이 있었다. 그럼 상당히 당황을 할 겁니다. 당황을 할 건데 그 이전에 있었던 경종의 장례식을 기록한 의궤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전범으로 삼아서 그 주인공만 바꾸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행사를 훨씬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목적도 분명히 의궤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궤를 그럼 우리나라에만 만든 것이냐, 조선의 유일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우리가 또 세계기록유산 좀 내려면 상당히 독창적인 이런 자료여야 되죠, 그죠? 이 질문에는 답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는 유일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데서 혹시 발견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거의 우리 조선의 유일한 그런 기록물이다. 그럼 왜 조선의 유일한가? 그것은 조선시대의 철저한 유교 문화하고 기록 문화가 합쳐진 그런 기록물이 의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라는 것은 가능하면 선대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이런 정신이 상당히 강해요. 우리 아버지 때 했던 거, 우리 할아버지 때 했던 이런 것을 계속 이어받았다라는 그런 전통을 계승하는 의식. 거기에다가 조선시대는 철저한 기록 정신을 가진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자료를 보더라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바로 올해는 또 일성록이라는 자료까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조선왕조 의궤까지 조선시대의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선시대는 왕의 일거수 일투족이라든가 왕실의 주요 행사를 다 기록으로 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유교 문화와 기록 문화가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이고 이 아주 특징이 있는 의궤라는 기록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궤가 가지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바로 이처럼 시각 자료가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행사를 기록으로만 남긴 게 아니라 혼례식이면 혼례식의 주요 장면, 장례식이면 장례식의 주요 장면, 궁중잔치면 궁중잔치의 주요 장면들을 이렇게 사람들의 인력 배치라든가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말이라든가 가마까지 포함해서 생생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의궤가 2007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우리는 조선왕조실록도 세계기록유산, 또 승정원 일기라고 해서 조선시대 왕실의 어떤 비서실에서 쓴 일기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심사위원들이 너희 나라는 이렇게 세계 기록물 많고 다 조선시대 기록물인데 왜 또 그 기록물을 또 이걸 신청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쪽에서 제시했던 게 너희들은 눈도 없느냐, 이런 그림자로 이렇게 풍부한 그런 기록물 보았느냐,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의미를 전달하면서 이런 거 없거든요. 이렇게 또 전체로서 의궤를 보면은 300여 년 이상 계속 조선 왕실의 기록이 쭉 이어져서 정리된 겁니다. 한 작품이 아니라 쭉 시리즈로 연대기 형식으로 숙종의 혼례식, 영조의 혼례식, 정조의 혼례식 이런 방식으로 쭉 정리된 기록물은 그것은 세계 문화사에도 유례가 없는 정말 뛰어난 기록물이다라는 점을 인정을 받아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궤에 이런 도설이라든가 반차도와 같은 이런 시각 자료가 있다라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매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그 정조가 화성행차를 갔을 때 해경궁 홍시의 가마 부분인데, 이런 가마도 자세히 보시면 말이 가마를 메고 가요, 안장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이거 사람들이 그냥 들고 갔을 것 같은데 말 한 장에 얹어서 가는 게 그림에 나타난다라는 거. 아,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렇게 장거리 행차를 할 때는 가마를 드는 사람 고생 덜 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합리적으로 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그림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의궤에 기록된 중요 행사를 보면은 혼례식이라든가 장례식, 또 궁중잔치, 또 성곽 건축이라든가 또 왕의 어진을 제작한 그런 의궤도 있어요. 왕의 초상화를 제작한 의궤, 또 외국 사신을 맞이했다라든가 또 활쏘기 행사를 했다라든가 이런 조선시대의 이 왕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일생에 관한 그런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 왕실의 주요 활동 같은 거, 그 왕이 잔치를 베풀다라든가 왕이 친히 신하들하고 활쏘기를 했다라든가 이런 전체 행사들이 모두 의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궤를 보면 그야말로 조선 왕실이 보인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장이 되지 않을 만큼 조선시대 왕실 행사의 진면목이 모두 의궤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그 145년 만에 돌아왔다라는 그 프랑스 그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었던 이 의궤들, 이 의궤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의궤들이 왜 그러면 우리 조선에서 만들어진 의궤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땅에 있지 않았고 왜 프랑스에 갔느냐?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궤는 행사가 완료가 되면 보통 5부에서 9부를 제작을 해요. 5부에서 9부를 제작을 해서 한 부는 어란명이라 해서 왕이 친히 열람을 하게 합니다. 왕실의 주요 행사니까 왕이 그 의궤를 보고 아, 이렇게 행사 잘했구나라는 이런 뭐 격려 차원도 있었죠. 그리고 그 나머지 4부에서 7부 정도는 조선시대 특별하게 실록이라든가 의궤와 같은 귀중한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사고라는 건물이 있어요. 조선 후기에는 4곳의 사고가 있었어요. 태백산 사고, 오대산 사고, 정족산 사고, 적상산 사고. 이렇게 산간지역의 사고를 만든 까닭은 가장 안전하게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산간지역까지는 뭐 전쟁이 일어나도 왜적들이 그까지는 쳐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런 경험 때문에 산간지역에 사고를 설치를 하고 한부 어란명은 특별히 왕이 열람하게 한 다음에 궁궐에 보관을 했어요. 궁궐에 보관을 해서 이것을 정말 잘 보존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우리 정조라는 왕이 즉위하시면서 이 조선시대 우리 정조 왕 여러 가지 업적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분이 너무 꼼꼼하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는 너무 꼼꼼함이 지나쳤을 때는 이게 조금은 변화를 초래하는 이런 상황을 정조대왕께서 어쨌든 하셨어요. 정조대왕이 즉위한 직후에 규장각을 만듭니다.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을 만들고 왕실 도서관이죠. 이 규장각에 집중적으로 이 의궤들을 보관을 했는데 규장각도 불안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궁궐은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궁궐의 방화라든가 약탈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왕이 친히 열람한 의궤만은 좀 더 중요한 기록물이니까 더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끝에 정조가 마침내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세우게 됩니다. 규장각의 분소와 같은 이런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국방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판단했던 곳이 바로 강화도 외교장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보면은 고려시대 몽고족의 침략이 일어났을 때도 바로 저 강화도에 피난을 가서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었고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도 강화도 피난 갑니다. 그죠? 강화도는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받은 국방상의 안전지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조가 특별히 강화도에 외교장각을 설치할 것을 명령을 내리고 특히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 중에서 더 중요한 자료들, 그래서 의궤라든가 왕실의 어제, 어필, 또 일부 지도라든가 족자 같은 것을 바로 저 강화도 외교장각을 짓고 이곳에 집중적으로 보관을 했습니다. 우리 그 현명하시고 똑똑하신 정조대왕께서도 정말 외적이나 일본이나 저 청나라가 다시 쳐들어올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서양 세력이 올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강화도에 외교장각이 지어진 게 1782년입니다. 그로부터 약 80여 년 뒤에 바로 이 프랑스 함대가 이 외교장각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때 외교장각에는 당시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왕실 관련 기록물 6천여 책이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6천여 책이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군이 이제 강화도에서 점령한 상황에서 교전이 벌어집니다. 조선군과 교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프랑스 군대가 퇴각을 결정을 해요. 퇴각을 결정하면서 그 당시에 강화도 자신들이 점령을 했던 지역에 있었던 이 은궤 상자를 약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눈길을 끈 게 바로 이 외교장각 의궤입니다. 그 당시 6천여 책의 책이 보관이 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책들 중에서 유독 눈길을 끈 게 바로 왕이 친히 열람했던 저 어란명 의궤입니다. 초록 비단 표지를 하고 있고 한눈에 봐도 문화재적인 가치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시예요. 1866년 우리 조선군하고 프랑스군이 이제 전투를 벌이면서 뭐 국사책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부대라든가 문수산성에서 한성군 부대라든가 이런 조선군의 그 정말 적극적인 항전 활동으로 프랑스 군대가 물러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급하고 바쁜 와중에도 프랑스 군대가 외교장각에 있었던 그 6천여 책 중에 저 의궤들은 본국으로 가져갈 만큼의 그런 욕심이 생겼다라는 거죠. 한눈에 봐도 책의 표지가 범상치가 않았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궤를 넘기다 보면 그림 자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가서 무슨 책 하나 이제 가져올 수 있다 이러면 나폴레옹 뭐 그림이라든가 이런 그림책을 가져오지 뭐 불어로 뭐 빽빽하게 쓰여 있는 거 그거 뭐 가져오겠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문으로 쓰여진 의궤 자료 알아먹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림 자료만은 이들의 눈에 분명하게 다가왔을 거고 또 여기 보시면 초록 비단 표지라든가 국화동이라 해서 어란명 의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이렇게 그 국화동을 박아요. 훨씬 더 장정을 두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도 보시면 흰 비단 위에다가 제목을 썼죠, 그죠? 그리고 옆에는 붉은 비단을 댔습니다. 저기 그 옆에 있는 의궤가 분상용 의궤라 그래서 의궤는 왕이 친히 열람하는 의궤인 어란명 의궤를 만들고 나머지 일반 사고에 보관하는 분상용 의궤를 만든다 그랬죠, 그죠? 저기 오대산 사고라고 써놓은 거는 바로 오대산 사고에 보관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분상용 의궤는 보면 그냥 표지도 삼배 표지예요. 붉은 삼배 표지고 그 제목도 그냥 표지 위에다가 그대로 썼죠, 그죠? 그러니까 어란명 의궤가 확실히 그 뭐 소위 말하는 퀄리티에서 좀 차이를 분명히 보인다. 또 이 의궤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내용을 넘겨보면 어란명 의궤는 종이가 초주지라 그래가지고 훨씬 더 좋은 한지로 썼어요. 제가 규장각에 근무를 하면서 저 의궤들을 직접 그 열람할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어란명 의궤의 종이가 훨씬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같은 행사를 기록한 의궤라면 어란명 의궤가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기록을 할 때 아무래도 어란명 의궤 왕이 친히 열람하고 왕에게 바친 의궤니까 글씨 잘 씁니다. 조선시대 사람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사고에 일반적으로 보관하는 의궤에는 뭐 대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수한 것도 막 발견이 돼요. 글자 한 자 빠져먹고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어란명 의궤는 정말 신경 써가지고 하나하나 정성 들여 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림 같은 자료에서도 분상형 의궤, 물론 이때 그림은 다 의궤의 그림은 조선을 대표하는 하원들이 그래요.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에 뭐 신윤복의 아버지도 하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하원들의 명단도 의궤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원들이 그려서 잘 그리는데 기본적으로 어란명 의궤는 더 잘 그립니다. 직접 열람을 해보면 사람들의 수염이라든가 눈매 이런 것까지 정말 선명히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정말 왕에게 올리는 의궤의 가치는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저 의궤들을 프랑스군이 외교장각을 점령했을 때 약탈을 해가는 거죠. 약 340여 책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6천여 책이 있었는데 나머지 기록물들은 방화를 해서 다 사라집니다. 좀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 당시에 외교장각에 있었던 6천여 책의 기록물이 다 남아 있었다면 우리 조선시대의 어떤 역사라든가 문화 연구에 훨씬 더 도움이 되었을 건데 그런 기록물은 다 사라졌지만 바로 이 의궤들은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함대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 원형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쉬움 속에서도 그나마 이 의궤의 가치가 워낙 뛰어났고 그 이방인의 눈에도 이건 정말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프랑스까지 가게 되었고 정말 우리 정부라든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오늘날 바로 반환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 가치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궤가 프랑스에 가게 된 것은 의궤 자체가 서양인까지 프랑스 군대까지 정말 그 감동을 시킬 만큼 뛰어난 기록물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이 아쉬움 속에서나마 이런 프랑스의 약탈을 당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의궤는 기본적으로 지금 표지 어란명 의궤의 표지가 무슨 색이었죠? 초록색이었죠, 그죠? 초록색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붉은색이고 한쪽은 전 노란색입니다. 저 노란색이 아닌 것 같다고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때 같아서 그렇지 노란색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붉은색 비단 표지하고 노란색 비단 표지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해요. 왕이 황제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죠? 왕이 황제가 되면서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그래서 의궤를 제작함에 있어서도 노란색 비단 표지를 쓴 것이고 황태자를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이 황태자를 상징하는 색깔로 붉은색 비단 표지를 한 의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것은 의궤의 표지 색깔을 통해서도 붉은색 비단 표지라든가 노란색 비단 표지가 나오면 이것은 1897년 이후에 제작된 의궤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866년 바로 외교장각에 있다가 프랑스로 갔다가 지금 돌아온 의궤 중 일부 의궤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의소세손 예장도감 의궤라 그래서 이 의소세손이라는 분은 3살 때 요절을 했어요.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 사도세자라는 분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형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세손으로 있을 때 돌아가셨는 그 장례식 관련 의궤예요. 그 왕의 장례식은 국장이라 그러고 세자나 세손의 장례는 예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도감이라는 것은 임시위원회라는 거죠. 그 장례식을 주관하는 임시위원회 같은 그런 성격인데 이런 데 보면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런 복식 같은 거 이런 것이 철저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 의궤 자료를 가지고 또 어떤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요즘 그 최근에 이 왕실 행사 같은 거 혼례식이라든가 궁중잔치 또는 뭐 장례식 같은 이런 행사를 많이 재현을 하는데 이런 왕실 행사를 아주 재현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으로도 나오고 또 이 내역이 다 기록으로 나오죠. 뭐 재료가 무엇이고 크기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왕실 행사의 재현에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의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 이 그림들 봐도 정말 색감 좋죠, 그죠? 그리고 이 색감이 이렇게 보면 바로 정말 어제 그린 듯한 이런 색채예요. 이렇게 색감이 좋은 이유는 이때 의궤에 사용되었던 이런 물감들이 광물이라든가 식물에서 채취한 천연 물감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색이 바래지가 않아요. 정말 그 어제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색이고 색감도 되게 이제 그 우아한 그런 모습을 풍깁니다.
이 의계는 효순현빈 예장도감의계라 그래서 이 효순현빈이라는 분은 우리가 그 영조의 그 맏아들이 있었어요. 효장세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역시 일찍 돌아가시고 그분의 그 세자빈이었어요. 그분이 역시 장례식 관련 의계인데 역시 이 장례식 행렬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배치되었던 인물이라든가 가마의 모습, 의계의 기록에 보면 이때 각 그 참여했던 인물들이라든가 그 기물들 이런 데 대한 내역까지 매우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행사를 아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보시면 아주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한 표정이 아니라 아주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계의 기록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말이라든가 말도 잘 보세요. 색깔이 다 다르죠, 그죠? 갈색 말도 있고 흰 말도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계를 통해서 조선시대 말의 품종도 상당히 다양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계가 그럼 이 프랑스에 그럼 가서 지금 돌아오기까지의 이 경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의계 반환이 결정된 것은 바로 작년에 있었던 2010년 11월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우리 이명박 대통령하고 프랑스 샤르 꼬지 대통령이 전격 합의하는 방향으로 외교규장과 의계의 반환을 약속을 받았고 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 것이 2011년 4월 14일에 1차분부터 시작해서 5월 27일 4차분에 걸쳐서 총 297척의 의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 정말 근데 아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분 박병선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프랑스에 있는 외교장과 의계의 존재를 최초로 알리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당시 스승에게로부터 너가 프랑스에 가면 꼭 그 당시에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교장과 의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꼭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런데 이분이 다행히 그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취직을 하셨어요. 하셔서 계속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의계를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성과가 없었는데 어느 날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베르사유 분관에 의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고 그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때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의 그 떨림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말 가슴이 뛰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문화력이라든가 경제력 이런 것들이 그런 의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흐지부지하게 그냥 언론에서는 잠시 보도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 없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이 의계의 반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1993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방문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렇게 자꾸 이제 한국 쪽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자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희경원 원소도감 의계라고 해서 의계 2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프랑스의 보관은 뭐였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고속철도 있죠. 우리 고속철도가 뭐로 결정이 됐죠? 프랑스의 떼제베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떼제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떼제베 팔려고 이제 의계를 줄 것처럼 제스처를 사실 취했어요. 사실 미테랑 대통령은 다 주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쉽게도 처음에는 그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 측에 반환할 것처럼 보였던 이 의계가 그 직후에 미테랑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사망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우리 도서관 규정이 있다. 우리는 이런 거 함부로 그 대한민국에 돌려줄 수 없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 간의 지리한 협상이 거의 1991년 정도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이게 끈 문제예요. 또 그 과정에서 저 박병선 박사 이후로 외교장과 의계,
프랑스에 있었던 그 외교장과 의궤를 제대로 실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2년에 사실은 제가 그때 그 다른 몇 분하고 프랑스에 가서 이 의궤 실물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사 전공하면서 프랑스 갈 줄 정말 몰랐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조들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뭐 덕분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하여간 그 가서 실물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도 이거 정말 저도 규장각에 근무하면서 소위 말하는 분상용 의궤, 사고에 보관되었던 그런 의궤들은 많이 봤지만 역시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고 정말 순간적으로는 이거 그때 정말 저도 마음만 먹었으면 한 책 들고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웅이 돼볼까라는 이런 마음도 잠시 품었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실물 조사를 그때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협상은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하고 한국이 합의한 내용 중에 또 하나는 그럼 우선 연구자를 위해서 디지털화 사업을 하겠다 해서 프랑스에 지금 가 있는 의궤 297책 중에서 유일본이라고 하는 의궤가 30책이 있어요. 이건 또 뭐냐면 유일본이라는 것은 의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행사가 끝나면 5부에서 9부를 제작을 하니까 똑같은 행사에 관한 의궤가 어란명 의궤도 있고 저 사고에 나가는 분상용 의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사의 의궤가 그 많은 경우는 뭐 서너 부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 규장각이라든가 장서각에 있는 그런 의궤를 제외하고 그 행사 관련 의궤가 딱 한 부만 있는 거. 그걸 조사해 보니까 30책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의궤부터 먼저 디지털화 사업을 해서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게 하자. 이런 협상까지 사실은 진행이 되고 이렇게 계속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외교장과 의궤 문제를 아주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키면서 우리는 이 문화재 반환에 있어서도 항상 최우선 순위다. 여기에 대해서는 온 국민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그 프랑스에게 그 입장을 보였고 프랑스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좀 귀찮아하는 거죠. 계속 뭐 조그만 프랑스에서도 뭐 우리 한국에 이제는 국력이 발달하니까 뭐 팔려고 하는 것도 많아요. 향수도 좀 팔아야 되고 뭐 가방도 좀 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족의식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너 프랑스 너 의궤는 어떡할래?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아프고 결국은 G20 정상회의라는 것도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력의 성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국력의 성장을 보여주니까 프랑스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한 거죠. 이거 대한민국하고 뭔가 이런 문화, 경제, 교류 이런 거 하려면 이거 뭔가 외교장과 의궤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바로 작년 11월에 전격적으로 한국과 프랑스 정상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합의에서 아쉬움이 있죠. 그죠? 완전 반환이 아닙니다. 그죠? 뭐로 협상이 완료가 됐죠? 5년마다의 대여 갱신. 서로 결국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 아쉬운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의궤의 실물이 145년 만에 이게 정말 이런 일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그전에 문화재 반환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이렇게 145년 만에 돌아오고 또 우리 정부라든가 뭐 언론, 문화단체, 학계 모두가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이 성과를 얻었다라는 점에서는 외교장과 의궤 반환은 바로 우리 역사는 또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앞으로 역사에서도 중요한 경험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에 이 의궤 반환이 결정이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외교장과 의궤가 어떤 경로로 해서 프랑스에 갔고 또 지금 되돌아오게 된 그런 이 상황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이 기본 전제가 되는 의궤란 무엇인가? 의궤는 의식과 계범을 뜻하는 그런 용어로 조선시대 왕실의 중요 행사를 기록물로 정리했고 그런 그 기록물이 기록과 더불어 생동감 있고 입체감 있는 시각 자료를 첨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누구라도 그 의궤 기록을 보면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기록물이 워낙 중요했고 값어치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 서양인인 프랑스 군대가 전시 중에도 약탈해갔다. 그리고 그런 문화재가 이제 우리의 국력이라든가 문화능력,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바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을 저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 이렇게 의궤 반환을 계기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그 결론을 정리하면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교에 관한 그 첫 번째 강연이었는데요. 아주 명쾌하게 의교의 역사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별 전시회 연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의계가 그 올해 그 4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왔고 네. 7월 이제 19일부터인가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계가 지금 반환이 되는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정말 프랑스에 그 있던 그 의계의 실물을 확인을 하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작업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일본 국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의궤도 반환 추진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작년에 우리 의궤 반환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외교장관 의궤 반환이 결정이 되었고 또 2010년 8월 15일 날은 그 한국과 또 일본 정상 간에 또 이 국내청에 있는 일본에도 지금 의궤가 일부 가 있어요. 국내청이라는 곳에 네. 그 의궤를 돌려주는 것이 이제 합의가 되었는데 또 안타깝게도 일본을 휩쓴 동북 그 대지진 그 여파로 사실은 지금 바로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나 일본도 좀 정신 차리고 이러면 또 우리도 그런 거는 조금은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워낙 정신 없는데 막 무조건 가져오라 이러니까 저기 일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아마 이것은 또 일본 총리가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의궤들이 돌아오면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 제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프랑스에 너희들 그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을 때는 보면 그냥 서고에 거의 그냥 활용도 못하고 썩고 있던 그 자료가 바로 대한민국에 가니까 활발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역사의 어떤 가치를 찾고 또 발전 방향을 찾더라. 네.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훨씬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네, 우리 것들 다 우리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교장각 의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일반의 공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서 우리 문화의 저력을 눈으로 확인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TV 특강 내일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